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베르세르크 세계를 시각화한 월드맵을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어떤 일이 있었나 간략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월드맵은 레딧에서 소행드란 유저가 만든 일종의 컨셉 아트 지도인데요. 이 유저는 각종 창작물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제작하는 분입니다. 맵의 퀄리티나 고증이 공식 작품으로 쓰여도 무방할 정도라 감탄이 나오죠. 이번 콘텐츠에 사용될 월드맵은 원작자에게 직접 허락을 맡았으며 공개되지 않은 최신 버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된 월드맵을 살펴보다 보면 베르세르크의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쾌히 베르세르크 월드맵 사용을 허락해주신 소행드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은 잘 아시다시피 현실의 중세 유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00년 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판타지화시켰다 봐도 되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 월드맵 또한 실제 유럽 지형을 닮았죠. 이는 서양의 베르세르크 팬덤에선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미들랜드 왕국을 살펴볼까요? 미들랜드는 중앙의 땅이란 이름 그대로 대륙 중심부의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합니다. 작중 시점 기준으로 1000년 전 패왕 가이제릭의 나라가 멸망한 뒤 그 땅 위에 계승된 나라입니다. 가이제릭 왕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혈통이 직계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베르세르크의 주무대이다 보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미들랜드의 중심부엔 수도 윈덤이 자리 잡고 있네요. 황금시대 당시 가츠와 그리피스 그리고 메단이 전성기를 보냈던 중심지였죠. 튜더와 1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일단락짓고 부국의 영웅 그리피스가 이끄는 백봉 기사단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메단원들. 토너먼트는 그리피스의 암살 사건이 벌어진 사냥대회가 펼쳐진 장소 같은데요. 율리우스 백작의 술수는 그리피스의 패왕의 알이 독화살을 막아주면서 저지됐죠. 이후에도 더러운 정치 속 암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아가던 그리피스였습니다. 자신에게 방해가 될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리피스와 가츠. 하지만 프롬도스관에서 가츠는 그리피스의 친구에 대한 연설을 듣게 되고 메단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막는 그리피스를 일합에 정리하고 스스로 쟁취할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가츠. 가츠를 잃은 그리피스는 크게 흔들리고 잘 쌓아가던 공든탑을 제 발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샬로트 공주와의 동침이 발각된 그리피스는 자신의 딸을 향해 뒤틀린 사랑을 품고 있던 국왕에 의해 재생의 탑 지하 감옥에 감금되고 마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온갖 고문이 이어지고 매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 그때 혼자 수련을 거듭하던 가츠는 캐스커가 이끄는 매 단 생존자들과 조우하고 가츠는 자신이 떠난 이후 그리피스의 감금과 매 단의 몰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가츠와 캐스커. 이후 감금된 그리피스를 구하기 위해 윈덤 내 조력자 샬로트 왕녀의 도움을 받아 잠입하게 된 가츠와 매 단 간부들. 재생의 탑 깊숙한 폐허 아래엔 낙인이 찍힌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이윽고 그리피스가 갇혀있는 감옥에 도달했고 변태 고문관의 계략에 갇힐 뻔했지만 가츠는 대검으로 두터운 깜빡문째 고문관을 꿰뚫어버립니다. 이후 망신창이가 된 그리피스를 수습해 탈출을 감행하는 가츠 일행들. 일반 미들랜드 병사들과 국왕이 고용한 쿠샨의 암살자들 또한 그들을 막아설 순 없었죠. 결국 흑경기사단이란 미친 개들의 목줄을 푸는 국왕, 그리고 펼쳐진 숨막히는 추격신, 가츠와 사도 와이얼드가 펼친 처절한 승부는 확실히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무언가가 시작됐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일식이 일어난 장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위치에 대해선 작중에서 2개의 단서밖에 없는데 하나는 미들랜드 국경지대라는 것, 또 하나는 이른 아침 멀어지는 미들랜드 성도의 좌측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봤을 때 매 단이 도주한 방향이 북쪽 또는 북동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월드맵에선 동쪽의 몰갈 공국과 미들랜드의 국경지대로 이클립스 사이트를 지정해 놓았네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수도 윈덤은 최근 시점 기준으로 팔코니아이기도 합니다. 쿠샨 제국의 침략 당시 가니슈카 대제에 의해 말 그대로 죽음의 마도가 되었지만 판타지아가 열리면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신도시죠. 혹자는 윈덤 아래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도시가 다시 탄생한 것이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코니아 바로 옆에 세워진 랜드마크, 얼마 전까지 가니슈카 대제였던 것, 바로 세게나 선수입니다. 판타지아 월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세게나 선수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젠 중심을 벗어난 주변을 둘러볼까요? 미들랜드 북쪽의 코카 성이 보이네요. 작품 초반 코브라 형태의 사도 수령이 불법 점령했던 영지였죠. 영주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식인을 위해 아이들을 곡물로 받아먹던 극악무도한 사도였는데요. 결국 가츠의 처절한 전투 스타일의 교보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리타이어됩니다. 참고로 이곳은 베르세르크의 마스코트 하크가 가츠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코카에서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엔 백작의 영지가 있습니다. 원래 책임감 믿고 엄근진한 백작이었지만 사랑했던 아내의 사교도 남교 파티를 목격한 후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가츠는 달팽이 사도 백작과의 전투에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지만 백작의 딸 테레지아를 미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 자리에 바르가스에게 뺏었던 백작의 베에리트가 있었고 백작의 생존에 대한 갈망이 고드엔드를 불러내게 되는데요. 사실 백작이 여기서 딸을 바치고 다시 한번 전생에 성공했다면 가치가 죽고 베르세르크는 연재 종료됐을 거예요. 작중에서 영지의 정식 명칭은 언급되지 않으나 완전체 고드엔드가 강림한 장소라 의미 깊은 곳입니다. 조금 시선을 돌려 동쪽으로 가면 안개 계곡과 질의 마을이 등장합니다. 여왕벌 사도 로시누와 명대사 제조기 질의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죠. 개인적으로 가치의 처절한 전투신이 각잡고 연출된 가장 맛깔나는 파트라 생각합니다. 가치의 드래곤 슬레이어를 표현할 때 늘 따라붙는 나레이션. 그것은 검이라 하기엔 너무도 컸다. 말 그대로 철퇴였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가 나온 전설의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로스트 칠드런이 애니메이션 같은 2차 창작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아이들을 다루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가치가 파르네제와 세르피코가 이끄는 성철새 기사단과 처음 조우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쪽의 산맥으로 시선을 돌리면 성 알비온 사원이 보입니다. 단죄의 탑이란 이명으로도 불리는 성지이며 그리피스가 현세의 몸을 받아 태어난 유사 일식이 펼쳐진 곳인데요. 1000년 전 과거로 간다면 패왕 가이제릭에게 유폐당한 현자가 천사들을 강림시킨 곳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단죄편 탄생제의 장은 인간과 종교, 구원과 믿음, 기도에 대한 철학적인 주제를 적나라하게 까발리며 불가항력에 대항하는 가치의 모습이 가장 부각된 에피소드라 생각합니다. 이는 파르네제의 모습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잘 드러났죠. 특히 그리피스가 탄생할 때 가치의 심정 변화를 한편의 영화처럼 연출하던 그 장면. 베르세르크가 일반적인 잘 만든 만화들과 다른 점은 좋은 작화와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는 미우라 작가의 남다른 연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산맥 인근엔 고드의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드는 일평생 대장장이로 일하며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작중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낸 장인이었죠. 에리카를 친딸처럼 돌보며 리케르트에게 대장 기술을 전해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일식 이후 가치와 캐스커를 잠시나마 보호해줬던 요정의 동굴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치가 검은 검사로서 본격적인 사도 사냥을 나설 때 그 첫 희생물이 된 불독 사도가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케르트가 손수 만든 눈 덮인 검의 언덕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온전한 몸을 가지고 가치 앞에 나타난 그리피스, 아니 페무토. 그를 호위하고 있던 존재는 불사신 조드였죠. 여기서 펼쳐진 가치와 조드의 전투는 두고두고 회자될 명장면입니다. 엄청난 박진감과 속도감을 보여준 작화 연출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네요. 그 좌측 산맥으로는 발자크의 영지와 만드라고라 마을이 표기돼 있네요. 이는 단행본상의 스토리는 아니고 드림캐스트용 천년제국의 매편 상실화의 장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미우라 작가가 감수에 참여한 사이드 스토리인데다 잘 만든 수작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만든 과거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남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시르케와 만남이 시작된 정령수의 저택과 인옥 마을이 보입니다. 판타지아가 열린 후 6회에 있어야 할 트롤들이 인옥 마을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가치 일행은 트롤 퇴치를 도와주며 시르케의 강력한 마법의 힘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스커와 파르네제가 트롤들의 속을 크리포트로 납치되고 마는데요. 가치는 이들이 탈출하는 시간을 벌고자 100명 배기, 아니 트롤 100마리 배기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해방감을 맛보던 찰나 낙인에서 강렬한 통증이 느껴지며 험한 것이 왔음을 느꼈죠. 고드엔드 슬렁이 트롤의 창자를 매개로 강림한 것입니다. 가치는 성폭행에 가깝게 유린당하며 유체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해골기사의 도움으로 무너지는 크리포트에서 탈출, 또 다시 목숨을 비치게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피스가 보낸 신생매해단이 정령수의 저택을 습격한 상황. 가치는 그룬벨드와의 접전을 벌이게 되고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죽으리란 법은 없었죠. 광전사의 갑주를 통해 구사일생에 성공한 가치와 일행들. 플로라의 마지막 배려로 가치 일행은 도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외의 작중에서 짧게 언급된 미들랜드의 영토들을 빠르게 훑어보면 미들랜드 서부의 세트란 지역은 현세의 몸을 갖고 나타난 그리피스가 신생매해단의 간부급 사도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쿠샨에게 유린당한 미들랜드 국민들을 단숨에 해방시키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옴을 느끼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었죠. 비호감 고트, 매의 무녀 소냐가 처음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들랜드 동부의 루미아스령은 위크레이프 가문의 작은 영지입니다. 소냐와 함께 마스코트 역할을 수행 중인 뮬의 가문이 다스렸던 지역인데요. 역시나 쿠샨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피스와 신생매해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들랜드 북부엔 생소한 지역인 투멜이란 곳도 표기돼 있습니다. 미들랜드의 충신이자 단발 머리가 인상적인 오웬경이 이끄는 기사단이 투멜이란 이름을 썼었죠. 아마 그의 영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그와 쿵짝이 잘 맞는 미들랜드의 또 다른 충신 아크로 기사단장 라반경의 영토는 찾아볼 수 없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두 사람의 영토는 작중에서 따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오웬경은 팔코니아의 수비대장, 라반경은 팔코니아의 기병대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 해안가로 포커스를 옮기면 파넬리아 연합이 보입니다. 길게 뻗은 지형 라인이 이태리 반도를 떠올리게 하죠. 파넬리아는 라나 국군과 파리스, 니세, 브리타니스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들입니다. 법왕청 영역의 홀리시티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한데 현실의 교황청, 바티칸 시국이 모티브로 보이네요. 파넬리아 연합은 동맹이라곤 해도 최근까지 영토 분쟁을 계속해왔고 라나 이외엔 상비군이 없어 용병을 고용하는 실정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곳은 역시나 항구 도시 브리타니스입니다. 무역을 선도하는 파르네즈의 본가, 반디미온 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브리타니스는 가니슈카 대제가 쿠샨군을 이끌고 침공한 곳이기도 한데요. 비록 신생매의 단을 이끄는 그리피스에게 저지됐지만 하마터면 마도로 변한 미들랜드의 수도 윈덤처럼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미들랜드의 동쪽 국경 너머론 몰갈 공국, 왈라트리아 공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국이지만 동쪽에 위치한 탓에 쿠샨과 수도 없는 교전을 벌인 전통의 강호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튜더 제국과 주변국들을 간단히 언급해보겠습니다. 튜더 제국은 작품의 초반부터 미들랜드의 가장 큰 적국으로 그려졌죠. 미들랜드 서쪽 국경선 북은 마치 성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맥이 보입니다. 그 중심에 돌도레이 요새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원래 이곳은 미들랜드가 튜더의 진출을 막기 위해 쌓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튜더에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돌도레이 제타라는 매의 단의 활약 아래 현실이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미들랜드는 길고 긴 전쟁에서 우위를 가지며 튜더와 휴전 조약을 맺을 수 있었죠. 튜더는 쿠샨이 침공하며 미들랜드가 붕괴되고 난 후엔 법왕천 산하 대륙의 국가연합 중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황금시대 아크에서 보여준 튜더의 중장비 기사단의 저력을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돌도레이 요새 근처엔 캐스커의 마을도 표기돼 있습니다. 캐스커는 가난한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나 귀족에게 팔려가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귀족에게 범해지려던 찰나 그리피스를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튜더의 남부엔 발덴 왕국이 보이는데요. 튜더에 맞먹는 중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이지만 최근엔 국내 농민 반란으로 혼란하다고 묘사됩니다. 이런 발덴으로부터 독립한 란델이란 신흥 국가도 있습니다. 이곳은 발덴에서 죄인을 이주시켜 습지를 개척하게 한 곳인데 월드맵에선 튜더의 북쪽 해안가 근처로 표기해놨네요. 보너스로 소설 염룡의 기사의 배경이 된 그란트 대공국의 지도도 있습니다. 사도 그룬벨드의 고향이죠. 튜더의 침략욕과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던 외전이었는데요. 미들랜드와 비교했을 땐 체급이 너무도 낮은 그란트 공국,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튜더에게 맞서 싸운 화룡 그룬벨드의 서사가 눈물겨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사랑하는 여사친들과 나라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그룬벨드. 하지만 그의 배틀 해머엔 베에리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소중한 존재들을 바치고 화룡으로 전생한 그룬벨드는 적들을 불꽃으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란트 공국의 서쪽으론 해양 왕국 이스가 보입니다. 같이 파티의 새로운 얼굴로 재연재 내용에서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로드릭의 나라인데요. 누가 봐도 현실의 영국을 모티브로 한 국가인 것 같네요. 작중에서 상세한 언급은 없지만 섬나라로서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엔 요툰족, 즉 거인들의 나라가 표기되어 있네요. 판타지아가 열린 후 상상 속에 존재하던 온갖 존재들이 현세에 나타났는데요. 그리피스는 신생매의 단을 이끌고 보여주기 전쟁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희생양 중 하나가 거인들이었죠. 월드맵에선 거인들과의 접전지까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토벌이 끝난 후 그리피스 일행들은 세계나 선수 가지를 타고 공간을 넘어 수도 팔코니아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미 자신의 나라를 갖게 된 그리피스지만 이를 뛰어넘는 원대한 야망이 있는 것 같죠. 눈먼 양들을 계속해서 조련하며 암흑시대를 위한 큰 거 한 방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남부의 먼 서쪽 바다를 따라가면 해신이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외딴 섬도 나오고요. 더 먼 곳을 따라가면 스켈릭 섬이라고 부르는 엘프헬름도 위치해 있네요. 파크의 고향이자 요정들의 도시. 멀고 먼 서쪽 바다에 떠있는 유토피아인 이곳은 원래 유괴와 현세의 틈새에 속해 있어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곳입니다. 뱃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의 섬이며 일반인은 당도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인 요정섬 내부에서 잠깐이나마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던 가치 일행들이었지만 월하의 소년이 그리피스로 변했고 겨우 정신을 되찾은 캐스커를 납치하게 됩니다. 가치의 공격은 그리피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죠. 전용기 조드를 타고 그리피스가 떠나자 성 알비온을 덮쳤던 원혼의 파도 같은 것들이 섬에 등장, 요정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바다 아래 숨을 시켜버립니다.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있지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쿠샨 제국을 빼놓을 순 없겠죠. 최근 재연재 기준 쿠샨의 수도와 스투파가 배경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거대한 쿠샨 영토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월드맵에서도 쿠샨 영토 대부분을 식민 지배한 곳으로 표기하거나 본토에 대한 상세 표기는 없습니다. 요정섬 붕괴 후 표류하던 가치 일행은 시라트와 다이바, 그리고 리케르트가 속해 있는 쿠샨 군에게 납포되어 동쪽의 쿠샨 수도로 옮겨졌는데요.
수도 인근엔 고대 무덤 스투파의 위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 척박한 동쪽 내륙으로 시선을 옮기면 바키라카 일족의 마을도 표기돼 있네요. 시라트의 말대로 난공불락의 비밀 요새답게 첩첩산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샨이 육로든 해양으로든 서방 국가들을 침략하기 좋은 위치에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도네요. 이상으로 소 행드님의 베르세르크 월드맵을 바탕으로 작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훑어보았습니다. 짧게라도 전체 내용을 다루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베르세르크 재연재 소식이 들리지 않아 아쉽지만 2026년 올 한 해도 베르세르크에 대한 영상들을 롱폼, 숏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깊이 있는 창작물들도 저만의 시선으로 최대한 많이 다뤄볼게요. 다시 한번 월드맵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소 행드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